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지금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은퇴한다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은퇴 준비와 은퇴 생활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지금 당장 은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과연 충분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비는 중요하다라는 말은 익히 들었어도 실제로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물음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 5초 안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노후 자금이 뭐지? 먼저 흔히 말하는 노후 자금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그 금액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토드 트레시더가 쓴 은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라는 책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은퇴 자금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큰 돈을 모으는 것보다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추산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이 금액이 필요할 텐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현재 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가 요구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투자 수익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계산입니다. 안전 인출률. 토드 트레시더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안전 인출률, 즉 세이프 위드드로얼 레이트입니다. 많은 재테크 전문가가 4% 규칙을 기준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전체 은퇴 자금의 4% 정도를 해마다 인출했으면 30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가령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3,600만 원을 전체 자산의 4%라고 놓으면 약 9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투자 수익률, 시장 상황, 개인의 지출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9억 원이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면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인출률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공식으로 고정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됩니다. 얼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액수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먼저 한 달 기준의 지출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거기에 현재와 미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나 가족 구성원 등 변동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만 구체적인 목표액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처럼 정년퇴직 후 완전히 무직 상태라는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취업, 프리랜서 활동 혹은 취미를 통한 부수입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생기는 수익은 은퇴 자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재능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로 1인 창업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유는 한 가지 소득원만으로 은퇴 생활을 꾸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책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다양한 투자 수익원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 ETF 등 분산 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분산 투자 역시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적절한 안전장치와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생활비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위험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긴 하지만 고액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별도의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충분한 비상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아직 은퇴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와 복리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능한 빨리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재정적 자유란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투자 수익이나 다른 수입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꾸준한 저축과 투자, 소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 지원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부모 부양 비용 등은 개인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가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은퇴 자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스로 현재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그리고 미래 예상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막연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은퇴 이후가 불안해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계획을 수립하려면 변동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은퇴 시점 전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은퇴 직후에 시장이 급락하면 계획했던 인출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현재 금리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현금만 보유하는 것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는 개인별 나이, 목표 금액, 시장 이해도,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정답은 없고 각자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재 자산 5억 원을 가지고 있고 연간 5%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10년 뒤 은퇴를 목표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후 예상 자산과 그 자산을 인출했을 때 몇 년간 버틸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이나 엑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300만 400만 원씩 저축을 더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실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된 인플레이션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일 때와 4%일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던 시기도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식료품 가격 등의 급등은 가계 부담을 크게 높이므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으면 현재의 삶의 질을 과도하게 희생하게 되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얼마나 벌어야 하고 얼마나 모아야 하며 얼마나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크거나 반대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수치와 현실적인 투자 및 자산 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드 트레시더의 책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한 가지 팁은 재정 코치나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라는 인생의 큰 사건을 적절히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의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 이후에는 스스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 ISA계 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납입 한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면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 없이 삶의 질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목표 금액만 달성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느냐가 노후 생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토드 트레시더의 책에서도 재정적 자유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고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꿈꾼다면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생각보다 컸다는 게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자유를 목표로 삼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정 마련과 공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수월하게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통찰은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책은 은퇴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평생 꿈꿔왔던 창작 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 취미로 하던 일을 더 확장해 소소한 수익으로 연결할 수도 있죠. 이처럼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삶의 보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찰은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나이 들어서도 함께 모임을 꾸리고 정보를 나누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론 경제적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가령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 투자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준비할 때 관계 맺기와 커뮤니티 구축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찰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고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집니다. 또한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느끼면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데 더 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결국 오래도록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동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토드 트레시더의 How much money do I need to retire? 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접목한 은퇴 생활비 마련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 결론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씩 적어보세요.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 월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빚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금 제도나 보험, 투자 현황 등을 종합해서 실제로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때로는 목표액을 조금 낮추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추가 수입원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걸까? 사실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비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지역 물가, 원하는 삶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는 통찰력이 은퇴 후의 삶을 크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재정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만 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다뤄야 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때론 이렇게 숫자와 마주하는 과정이 불편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설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아, 이만큼 모으면 되겠구나, 혹은 조금 더 모으거나 수익원을 찾아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건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메모 습관입니다.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보세요. 매달 혹은 분기마다 변동 사항을 체크하면서 목표 대비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기억보다 기록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무 설계, 투자,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지속적으로 접해 보십시오. 한번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에 따라 전략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책 저 책 읽다 보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재정 운용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지역 사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다 보면 유익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적절한 걸러내기 능력만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할 동료가 있을 때 더욱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길 권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돈을 모으는 동기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지름길은 없지만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결국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비는 안전 인출률과 구체적인 월 지출 파악으로 산정하라. 둘째, 물가 상승률, 의료비, 가족 상황 등 변동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라. 셋째, 부동산,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분산 투자하고 여러 소득원을 확보하라. 넷째,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기회와 수입원을 모색하라. 다섯째, 건강과 커뮤니티, 그리고 정신적 풍요도 잊지 말자.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 이상의 가치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섯째,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조금씩 실행해 보길 바랍니다. 이는 완벽할 필요 없이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천과 변화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자금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해결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중에 투자 실패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 바로 실천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노트에 적어보고 한 번이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노후 비전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퇴 후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추진력은 강해집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제시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라는 화두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삶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 How Much Money Do I Need to Retire? 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결국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기 개발을 위한 여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한 재정 전략으로 더욱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난 잘 모르겠어라고 느끼신다면 그 느낌 자체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으니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불안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노력은 분명 은퇴 후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목표, 가용한 자원, 그리고 위험 허용 범위를 정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면서 전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행동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결심을 하신다면 그 결심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마음 편한 노후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